안녕하세요. 다이나비 경제 리뷰 시간입니다. 4월 15일 경제방송 요약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한경 글로벌 마켓 4월 15일자 오늘자죠. 이게 빛난새 특파원의 방송입니다. 월가의 유명 헤지펀드 투자자 댄 나일스라는 사람의 인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에 이어서 채권시장까지 위험하다는 신호가 오자 다행히 트럼프가 생각을 좀 바꾼 것 같다. 이런 안도감에 이제 시장이 안도 랠리가 이어지는데, 다만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상방에 좀 제한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올해 S&P 500 지수가 이익 성장률이 0%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JP모건의 경우에는 0%에서 마이너스 한 5% 정도까지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 댄 나일스 같은 경우에는 0%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성장을 안 한다는 거죠. 현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미국장이 역대급 상승장을 겪었잖아요. 이런 걸 거치면서 기업 밸류에이션이 좀 고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높은 이제 밸류에이션 평가와 더불어서 성장률도 떨어지고 이익 전망도 하락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 지금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댄 나일스는 얘기하죠. 지금은 현금이 중요한 때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가 일단 최우선이고 레버리지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경 글로벌 마켓 빛난새 특파원 방송 한번 챙겨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연합뉴스 경제TV의 4월 14일, 어제죠. 4월 14일에 이효석 대표 방송입니다. 방송을 요약을 해보자면 트럼프 입장에서 40년간의 자유무역 결과를 좀 살펴보니까 미국의 부가 해외로 유출된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해요, 트럼프가. 그 증거로 미국의 순자산이 원래는 이제 40년 전에는 한 마이너스 5조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26조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자산을 늘리지 못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미국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은 적자만 보고 이익은 다른 나라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는 이 구조를 좀 바꾸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이제 하워드 막스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어요. 이분이 말하기를 세상의 종말을 대비하면서 행동을 하면 세상이 안 망했을 때는 나는 이제 파국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망할 것 같아서 주식을 다 팔고 금 사고 막 이랬는데 안 망했어. 그러면은 손해가 막심하다는 거죠. 남들 투자할 때 난 못했으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세상은 안 망한다. 그래서 불확실성 때문에 좀 망설여지더라도 미국 주식이 저점에 다가서는 지금 조금씩 투자를 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하필 미국이냐? 그래도 여튼 넥스트 와우는 미국에서 등장할 거라는 거죠. AI 산업이 진짜 말도 못하게 인류를 바꿔놓을 건데 AI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나라 미국이니까요. 이 AI 활용이 진짜 어마어마한 격차가 날 거라고 이제 이효석 대표가 얘기를 해요. 심지어 인류 안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는 종, 사용할 수 없는 종 이렇게 나눠진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결론은 미국 주식 사라가 되겠네요. 세 번째입니다. KBS 1라디오에서 4월 14일 어제죠. 김학균 센터장이 나와서 이제 했던 얘기예요. 미국 주식시장이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보면 트럼프 관세 정책하고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우려로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마저 떨어져서 트리플 약세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무려 미국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는 결국 트럼프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난다고 봐요. 근데 트럼프 정책에서 굳이 일관성을 하나 찾아본다면 미중 갈등이다. 그걸 제외하고는
워낙에 블러킹이 많고 좀 엄포를 놓는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신뢰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미국이 잘 나가다가 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보면 역사적으로 소프트 파워가 조금씩 약해졌다고 해요. 대외 시장에서의 신임도도 떨어지고 뭐 미국이란 나라 자체에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 미국 주식시장이 장기 횡보에 들어가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68년부터 82년까지가 그랬고요. 2000년부터 2012년까지가 그랬다고 하네요. 그 기간 동안에는 크게 재미를 못 보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김학균 센터장님 말로는 지금도 그런 것 같은 기시감이 좀 든다고 해요. 특히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하게 현재 AI 혁명도 주가에다가 과도하게 기대를 반영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지 않나. 그럼 향후에 주식시장이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3프로TV 4월 15일 오늘자입니다. 김준송 전 리먼브라더스 한국 대표가 나오셔서 얘기하신 거예요. 요약하면 달러 약세는 지금이 하한선일 거다. 그럼 원화가 오르냐? 근데 원화에도 약세 요인이 너무 많다. 이런 겁니다. 김준송 대표님 말로는 환율이라는 게 정말 많은 이유로 움직이지만 지금 환율이 움직이는 거 결국 셀 아메리카. 미국 달러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근데 왜 약세가 지금 하한선이라고 생각하시냐? 했더니 김준송 대표님이 근데 달러를 대체할 것이 아직 애매하다. 중국이나 일본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채 판다, 뭐 미국채 던진다, 뭐 이러는데 그 말은 자기들 외환 보유고를 미국채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럼 달러 말고 뭘로? 하면 금 말고는 뭐 선택지가 마땅히 아직은 없다는 거죠. 신뢰할 만한 선택지가. 그러면은 뭐 달러 하락 올 만큼 온 거 아닌가. 주식시장이 앞으로 뭐 위로 올라가든 뭐 밑으로 떨어지든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달러는 여튼 지금 정도 선에서 좀 버텨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원화의 경우엔 그래 달러 떨어졌으면 원화가 좀 그럼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화는 한 70원 정도 범위 내에서 갇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달러도 달러인데 원화도 약세 요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불안, 뭐 한국 경기 약화, 뭐 지속적인 해외 자본 유출, 뭐 우리가 해외 투자 많이 하니까요. 결론은 지금 환율 시장은 매우 불확실한 상태긴 한데 김준송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달러를 조금 사는 게 그래도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손에 잡히는 경제 4월 12일에 박정호 명지대 교수님 방송입니다. 내용은 미국이 진짜 중국 견제에 사활을 건 그 이유인데요. 이 방송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미국이 이제 국가 총 부채 금액이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쌓여온 적자가 약 한 35조 달러, 35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 올해 갚아야 되는 부채가 한 9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9조 달러를 올해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뭐 국채를 발행을 해서 뭐 그걸로 돌려막기 식으로 연장하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결국에는 갚아야 되는 돈이고 부채 규모는 뭐 근데 계속 줄질 않고 늘어나고 이자는 커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미국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국가 예산이 올해 이제 한 8월에서 9월 정도가 되면 소진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채 해결을 위해서 트럼프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관세라는 거죠. 관세를 이제 상시 징수 가능한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관세 정책으로 그 부채 해결뿐만 아니라 또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중국을 진짜로 밸류체인에서 아예 배제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정도의 강수를 두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번 트럼프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에도 굉장히 고관세를 때렸단 말이죠. 그 이유가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중국에서 봉제 기계를 수입을 해다가 그걸로 옷이나 이런 섬유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얘네 섬유 제품이 잘 팔릴수록 중국의 봉제 기기도 많이 팔리니까 이거는 중국이 우회 수출하는 거나 다름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걸 막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럼 캄보디아나 이런 데도 다 관세를 때려.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나? 근데 트럼프한테 관세 말고 다른 방법을 가져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즉 대안이 없죠. 그러면 이런 관세 전략은 계속 유지를 할 건데, 자 그럼 미국 경기가 침체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AI 플러스 에너지 분야에서의 우위, 이런 걸로 좀 상쇄를 시키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AI가 이제 굉장히 높은 미국의 인건비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에너지 분야 우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에너지 자원은 엄청 많잖아요. 뭐 흔히 미국에서 뭐 드릴, 베이비 드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파 임마 파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처럼 석유 많이 파고 뭐하고 해서 유가를 좀 낮춰가지고 물가 상승분을 좀 상쇄하려는 그런 시도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방송을 좀 정리를 하면 트럼프가 생각하는 마가, 즉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마가는 결국은 미국의 최대 경쟁국가로 생각하는 중국 견제, 중국만 견제하고 나면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야. 미국은 진짜 위대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 견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4월 15일 다이나비 경제TV 경제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